는 데만 18분 정도 걸리고 있는데요. 홍지문 터널 내부 3차로에 고장차도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자, 오늘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 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 이분은 안 지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두 번째 정치 파발마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자, 오늘 날씨가 좀 춥죠. 꽃샘 예. 추위가 좀 왔어요. 예, 벚꽃이 맞습니다. 피니까 그걸 희생하는 그야말로 꽃샘 추위가 왔는데, 자, 오늘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헌법재판소에서 유효하다 결정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대강 격돌하는 모양새인데요. 오늘은 격돌의 정중앙에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씀 5글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간히 소개해드리고요. 마지막에 두 분 추첨해서 작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파발마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나왔죠. 또 최진봉 교수님 소개해 예, 주실래요? 그렇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8%포인트 하락한 36%로 집계가 됐고요. 반면에 부정평가는 지난번 조사보다 0.8% 오른 61.2%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부정평가가 3주 연속 상승해서 61.2까지 올랐는데 네. 올해 최고치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서정욱 변호사님. 옛날에 이제 그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이라고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짜뉴스나 괴담은 100m 단거리 달리기고 그다음에 팩트나 진실은 마라톤 장거리 달리기다. 마이클 잭슨이 그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예. 마이클 잭슨 시사평론도 했었나 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일본과 관련해서 뭐 독도 괴담, 후쿠시마 원전수 괴담 이런 데 그 일본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약간 빠질 거는 예상했고요. 근데 이런 가짜뉴스나 괴담은 빨리 퍼지는데 오래 못 갑니다. 결국 이제 언젠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이게 느껴질 거고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마라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이게 지지율이 회복한다 이래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최진봉 교수님. 지지율 회복이 안 될 거고요. 점점 더 빠질 겁니다. 지금 뭐 서정욱 변호사는 진심이 전달될 거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일본 언론과 일본 정치인들은요. 계속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독도 문제도 거기서 나왔잖아요. 일본 언론에서 나왔죠. 일본 정치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멍게 얘기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우리 그 대통령실에서 찍지도 못하겠다 비디오 영상 그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수사문 관련해서도 해제 풀어달라고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언론이 받아 쓰고 있고요. 그러면 이 정도로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강하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정보도 해달라고 언론에 요청하고요. 일본 언론에. 아니면 일본 정치인들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왜 자꾸 없는 말을 하느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확산된다고 봅니다. 진실게임 양상이 돼버렸어요. 우리 정부가 좀 더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좀 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언론에 대해서 항의하고 일본 정치인에 대해서 그런 태도에서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고 하면 이런 얘기 계속 나오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문제가 쉽사리 가라앉을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검수원복 2차전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유효 결정 이후에 여야가 다시 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민주당 의원들 설전이 있었는데요. 자, 현장 상황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다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거든요. 뭐 장관께서 요거 좀 오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열이면 열 물어보셨는데 네. 헌법재판소 9분 중에 4분께서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하셨습니다. 그 4분은 거의 10명에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정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아니, 의원들께서 지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네, 김승원 민주당 의원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목소리 들으셨는데,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도 따발총입니다. 빠바바바.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과는 내가 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어떻게들 보세요? 지금은 이제 그 헌재 판결을 보면요. 민영배가 이제 그 의원이 위장 탈당하고 그다음에 이 꼼수 헬기 쪼개기 한 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분명히 판시했잖아요. 다만 이게 법률이 유효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민영배 의원이 사과하고 민주당이 꼼수 이걸 사과해야 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뭐 잘못했다. 이렇게 헌재 판결한 게 있습니까? 아니, 헌재 재판 거는 게 뭐 잘못입니까? 재판 걸어줄 수도 있죠. 재판 건 자체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불법은. 오히려 저는 민주당과 민영배 여인이 사과하라는 게 헌법재판소 취지다. 이래 봅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니까 10명 중 4명은 그랬다. 5대 4로 결정이 난 거거든요. 헌재에서 이런 형태로 결론 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헌재에서 결정 나면 그거 다 무효입니까? 아니잖아요. 합헌인 거잖아요.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 법무행정을 시행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정치인도 아닌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맞습니까? 아니 법무부 장관이 헌재 재판도 안 따르겠다고 하고 그 내용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면 국민들이 누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헌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나서 결정되는 안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모든 것이 다 무효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저 기왕 그렇게 얘기 나온 김에 손정 변호사님 법조인이시 그런데 어때 5대 4라도 합헌으로 나온 거라는 최진봉 교수님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거는 맞죠. 그거는 5대 4도 뭐 다수니까. 예. 그거는 이제 맞는데 다만 이제 논리적으로 이미선 재판관이 있잖아요. 이분이 그 절차적인 하자는 있다. 위장탈당. 그런데 법은 유효하다 이라니. 그럼 이게 헌재 판례에 하면 어떤 하자가 있어야지 이게 법이 무효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법이 무효가 되는 게 어떤 경우인지 궁금해요. 아니 예전에요 이명박 정부 때도요 미디어법 아시죠? 미디어법도 비슷한 상태로 판결이 났었어요. 그때 위헌적 요소가 있다. 2009년. 예. 그런데도 합헌으로 인정을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한미 FTA 인준안도 마찬가지 개념이고 헌재에서 그렇게 해서 결정난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3건이나 있어요. 이 전에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뭐 절차상 하자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죠. 아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누가 그런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어요? 어느 누가 알겠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이 법무부에서 이제 시행령으로 이제 다시 바꿔놓은 걸 두고 요거를 두고도 갈등인데 민주당의 현재 입장은 뭐예요? 이제 헌재 판결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행령을 선발한다는 거죠. 헌재가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 장관은 시행령을 바꾸면서 논리가 그거잖아요.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 사안이 결국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령을 통해서 바꾸겠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합헌이라고 나왔으니 시행령 바꾼 것도 바꿔라. 왜냐하면요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모법 그러니까 그 상위법의 기본적인 정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국회에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킬 때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좀 분리를 시켜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한쪽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수사의 방향을 움직이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으니 견제할 수 있도록 경찰에게 일정 부분 수사권을 좀 이양해라라고 하는 게 법의 취지예요. 그런데 시행령을 가지고 이걸 다 뒤집어놨잖아요. 예. 원래 2개 부분만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다른 부분까지 다 하도록 이거 바꾸라는 시행령을 거예요. 선봐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거고. 근데 손정혁 변호사님 한동훈 법무장관은 오히려 시행령이 헌재 판결로 인해서 더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아니 이제 검수완박이 위헌이면 시행령 없어도 이게 수사할 수 있는데 그게 합헌이라 하니까 오히려 시행령에 따라서 이제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게 더 중요해졌다.
이 말이고요. 저는 독일에요. 독일의 키르 히만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키르 히만. 이분이 그 법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래 주장했어요. 왜 학문이 아니냐? 입법자가 세 단어만 바꾸면 모든 도서관에 있는 법서는 쓰레기가 된다. 유명한 말입니다. 입법자가 글자 3개만 바꾸면 모든 도서관에 있는 법률책은 쓰레기가 된다. 이 말은 입법자가 단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검찰청법 만들 때 뭐라고 만들었습니까? 실수인지 뭔지 모르지만 부패, 그다음에 경제 등 법률 시행령으로 정한 거. 이 등이라는 거는 예시입니다. 뭐 중에서 중이라고 했으면 그 범위 2개만 해야 돼요. 그런데 부패 경제 등이니까 나머지 몇 개 더 늘려도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에게 법을 잘못 만들어 놓고 왜 시행령이 넓다고 문제 삼느냐? 네, 이래 봅니다. 알겠어요. 키르이만 키르 히만. 유명한 말이라는데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법학자한테는 유명합니다. 법학 학문이 아니라는 거. 저는 뭐 국문학 해가지고. 자, 그리고 예. 그 오늘 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 법사에서 현안 보고를 했는데요.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한테 민주당에서 하는 탄핵 요구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어요. 당당히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니 이거 탄핵이 뭐 옆집에 강아지 이름입니까? 아무 때나 이게 탄핵 짓어요.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 보도 탄핵, 뭐 수사한 이재명 대표 수사한 검사도 탄핵, 재판장 판사 탄핵, 지금 이게 한동훈 탄핵, 이상민 탄핵, 뭐 말만 하면 이게 탄핵입니까? 이렇게 탄핵을 남용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다수당의 횡포고 저는 폭거다. 탄핵이라는 게 불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무슨 불법을 했습니까? 헌재 재판 그런 게 잘못된 겁니까?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이게 탄핵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해서 이래 봅니다. 탄핵이라는 게 지금 당의 뭐 공식 입장 그런 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니에요. 일부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제 검토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의 태도를 보면 저는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전혀 무리라고 보지 않아요. 정치인처럼 행보를 해요. 장관이 되니까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본인이 뭐 국민의힘의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중립을 지키려 노력을 해야죠. 겉으로 보이게라도. 대놓고 이런 식으로 너무 정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러니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탄핵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책임을 안 져요. 예를 들면 본인은 그렇게 법무부에서 이렇게 헌재에 제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소원을 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됐다고 지금 결정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책임지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이 추진될 거냐 하는 부분은 저는 미지수라고 봐요. 다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한동훈 장관의 지금까지 태도에 그 원인이 있다라는 점도 본인이 잘 깨달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관련해서 뭐 어떤 부분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검수 원복 시행령 논란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들 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총선에서 아마 승부가 날 걸로 봐요. 지금은 이제 그 판결이 났잖아요. 그럼 이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고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그 검수 원복을 시켜야죠. 원래 복귀대로 어떻게 시키느냐? 국민의힘의 의원 한 명을 위장 탈당시켜요. 그러게 꼼수로 쪼개게 해가지고 불법으로 이렇게 날치기로 통과시키게 똑같은 방법으로 되돌려주고 그럼 이게 민주당이 발발 뛰면 헌재에서 가서 이거는 유효하다.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년 총선에 이게 저는 가서야 결론을 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헌재 판결이 잘못 나면 다수당이 소수당 될 수 있고 소수가 다수 될 수 있어요. 서로 역지사지해 봐야 됩니다. 민주당이 영원히 다수당은 아니다. 1년 앞인데 그냥 아니 예견을 다 하시네요. 아니, 희망사항을 최지봉 저렇게. 교수님은 어떻게 될 거라고 봐요? 앞으로 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갈 거예요. 지금 이 사안은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시행령을 바꾸라고 해도 안 바꿀 거고 그러니까 시행령 계속 가면서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 계속 하고요. 지금처럼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논쟁만 있겠죠. 그래서 헌재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법 자체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제 검찰이나 법무부 입장에서는 자기들 할 수 있는 시행령을 고쳐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는 계속하고 그러니까 무늬만 사실을 검경수사권 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취지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걸 완전 시행령으로 뒤집어 놔가지고 검찰이 수사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겠죠. 총선 이후에 저도 이제 손흥 변호사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변곡점이 총선이 될 거다. 만약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내임덕이 상당히 크게 올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그래요.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두 분이 내년 총선을 예견하는데 정반대 의견을 예, 하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자, 오늘은 격돌의 정중앙에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하고 싶은 말씀 5글자로 받고 있습니다. 자, 합헌을 따라 겸손과 자제, 의회 존중해, 무법부 장관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한동훈 장관을 칭찬하는 문자도 있습니다. 잘하고 있음. 잘하고 있다는 문자는 8011-1193님 두 분이 똑같이 보내주셨네요. 또 국회의원 해 이런 문자도 있고요. 또 민주당도 할 말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인데요. 민주당 당직 개편하고 이제 개딸 소위 개딸 얘기 해보려고 그러는데 최 교수님 민주당에서 주요 당직 개편했어요. 개편 내용 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예, 일단 정책위 의장에 김민석 의원이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정책위 수석 부의장에 김병욱 의원, 디지털 전략 사무부총장에 박상혁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이 임명이 됐고요. 대변인도 바뀌었습니다. 수석 대변인의 권칠승 의원, 그리고 대변인의 두 사람은 그대로 유임을 하고 한 명 더 들어갔는데 강선우 의원 이렇게 네. 들어갔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지명직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최고위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송갑석 의원 광주 출신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눈에 띄는 건 비명 요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점, 네. 이런 점들이 눈에 띄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재명 당대표가 당직을 바꿔서 퇴진론을 돌파하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친이 대 비명계 갈등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보기에 두 명이 안 물러나면요. 전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쇼입니다. 두 명 누구죠? 두 명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되고 그다음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물러나야죠. 왜냐하면 이게 공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천의 실무가 조정식 사무총장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안 물러나는데 나머지 그 몇 자리 바꿔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다만 이제 저는 그 김의겸 대변인이 물러난 거는 뭐 타당하다 봐요. 이분은 이게 뭐 약간 이게 그 업계에서 이런 이제 장기술은 통용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이제까지 논평을 많이 했거든요. 이분이 뭐 팽당한 거는 타당하다 보는데 저는 이번 개편은 조정식 총장이 유임됐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봐요. 네, 조정식 사무총장 유임이 돼서 민주당의 당직 개편은 의미가 없다. 예. 뭐 처분이 없는 얘기죠. 당직 개편 이제 여러 가지 비명기가 많이 들어왔고 뭐 아까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가 물러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요. 사무총장이 유임돼서 뭐 공천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공천도 지금 당혁신위원회에서 공천 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곧 발표할 거로 보여지고요. 시스템 공천을 하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개입을 해서 뭐 공천에 본인 사람을 심는다거나 무슨 개파 때문에 누구누구를 심고 누구를 아웃시키고 이럴 수 있는지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국민적 신뢰도 잃게 되기 때문에 저는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황에 당을 어떻게든지 화합으로 모아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제가 볼 때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천 시스템을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전에 뭐 대변인 당직 인사도 얘기됐는데 두 분이 내년 총선에 뭐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예. 예? 국회의원이 만약에 돼가지고 대변인을 여야 대변인이라면 아마 매일 참 날카롭게 대립할 것 같아요. 두 분이 대변인 만약에 한다 이거예요. 예.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이게 정치할 생각도 없고 뭐 되더라도 제가 이길 수는 없어요. 제가 이길 수는 없죠. 어떻게 최진국 못 이긴다고요? 최진봉 교수님. 얘기했어요. 아니 저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긴다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갑자기 겸손 모드로. 자, 그리고 이 이야기도 해볼게요. 예. 이른바 개혁의 딸들, 개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비판이 있는데 급기야 이재명 당대표까지 요즘 나도 항의 전화 받는다 이렇게 항변까지 했습니다. 개딸들, 개혁의 딸들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이원욱 의원이 있잖아요. 이원욱 네. 의원 사무실과 집 앞에서 이제 집회를 했었어요. 이원욱 의원이 대표적인 비명계 김명계 의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집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럭 같은데 이렇게
문자 같은 거 띄워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런 선거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네온 사인 같은 예, 거 맞습니다. 전광판. 예, 네. 그거 이용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 지역 사무실에 전화하고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SNS나 이런 데 이제 글 올리고 이런 건데 일단 뭐 저는 당원들이 의사표현을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는 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본인도 항의 전화 받는다고. 예. 왜냐하면 이 뭐 소위 이제 저는 그런 말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수박이라는 이 단어를 쓰잖아요. 이재명 대표 쓰지 말자고 얘기하는데도 그거 뭐 하지 말자고 하니까 또 이재명 대표한테 뭐라 하세요.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또 항의를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요청하는 것처럼 당의 화합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비판까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집 앞에 가서 집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옳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운명이 소위 지금 얘기하는 이른바 개딸과의 관계를 민주당이 딱 끊어야 된다. 아니다. 이런 논란에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끊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요. 뒤에서 이게 부추긴다 봐요. 개딸하고 제일 비슷한 게 중국의 홍위병들 있잖아. 문화대혁명할 때요. 그때 마오쩌둥이 겉으로는 야 너 자제해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뒤에서는 조반유리 홍위병들의 그 반란의 이유가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부추긴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이게 개딸들도 조반유리 개딸들이 설치는 데는 너 반 이재명 의원들 너 수박짓 하니까 개딸들 하는 거 아니냐. 개딸들이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저는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저는 이게 개딸 때문에 죽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딸들이 계속 수박이라고 계속 공격하면 할수록 다음에 또 구속 체포동에 온단 말이에요. 4월 말쯤에 오면 그러면 이게 다른 반 이재명 의원들은 개딸 등살에 진짜 이게 다 찬스부 던집니다. 따라서 저는 결국에 개딸을 진짜 막으려면 강력하게 제재를 하거나 뭐 징계를 해야지요. 계속 자제해달라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봅니다. 아니 뭐 독일 사례에 뭐 중국 사례 아주 뭐 동서고금 사례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네. 뭘 부추긴다고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 안 들었어요. 본인도 항의 받는다잖아요. 그리고 한두 번 얘기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요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 번 수차례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개혁의 딸들이라는 분들 당원들 중에 뭐 강성 지지층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제재를 해요? 당이 어떻게 그런 일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불법적인 행동을 하거나 윤리적으로 뭐 정말 나쁜 행동을 했으면 징계를 할 수 있지만 당원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걸 가지고 징계를 하고 당에서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제를 요청하는 대표의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직 개편도 했지만 가능한 한 함께 가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런 파열음이 나오는 걸 뭘 좋아하겠습니까 대체. 자,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서정욱 변호사는 그렇게 삐딱하게 보지 말고 진심을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으로부터 격돌의 정중앙에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5글자로 받아봤습니다. 몇 분 더 소개합니다. 한동훈 화이팅! 화이팅이 아니고 한동훈 화팅. 겸손해져라. 내가 황태자. 핸폰 비번 좀. 휴대폰 비번 좀 깔아 이런 얘기 그렇죠. 같아요. 안 깠잖아요. 이거 까고서 얘기하라 이런 말씀 같고. 내가 최고다. 이건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의 표인데. 예.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도 검수안복 시행령 유지하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5글자로 좀 해주기 바랍니다. 한 줄 평을 먼저 최진범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법치 존중해. 이제는 봉침이 많이 약해졌구나. 약해졌다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자, 이어서 서정욱 변호사 해주세요. 3, 2, 1. 제2 윤석열 예상한 별로 안 대로군.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탄압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된다. 별로 한동훈 좋은 장관한테 자꾸 탄핵하고 덕담이 아닌 것 같아요. 제2 윤석열 된다. 대통령 된다. 덕담을 보낸 겁니까? 예, 대통령 아니 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거다. 예. 아니, 이렇게 탄압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자, 정치 파발마 최진범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진봉 교수님이 예.
서정 변호사한테 삐딱하게 모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예. 밖에서 PD가 딴 노래 선곡했다가 이걸로 바꿨대. G드래곤 예. 삐딱하게. 이 노래 들으시고요. 4085-5638 청취자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당첨 안 되셨지만 많이 참여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괜히 시비 걸어 동네 양아치처럼 가끔 난 삐딱하게 다 내를 부러져라 세상이란 영화 속 주인공은 너와 나 각 곳을 잃고 헤매는 외로운 저서만 나 텅 빈 길거리를 가득 채운 기러기들 내 맘과 달리 날씨 참 더럽게도 좋아 너 하나 믿고 마냥 행복했었던 내가 우습게 남겨졌어 새끼 손가락 걸고 맹세했었던 네가 결국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다름이 없어 사탕 발른 위로 따윈 집어쳐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김예원입니다. 도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빗물바지, 혹시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담배꽁초가 군데군데 쌓인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빗물바지로 들어간 담배 플라스틱 필터는 그대로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하루에 0.7톤의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을 해양 생물들이 섭취하고 이 생물들은 다시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 담배꽁초 꼭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빗물바지는 바다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먼저 마음을 전하는 일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있죠. 처음만 힘들다. 인사하는 거 처음만 힘들지 손 내미는 거 처음만 힘들지 사랑한단 말 처음만 힘들지 감사하단 말 처음만 힘들지 한 번 시작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렵지 않아 먼저 시작해봐요 마음을 전해 마음을 전합시다. 매일매일이 따뜻해질 겁니다. 공익광고협의회 TBS 기상정보입니다. 지금은 서울의 기온이 14.1도까지 올라 아침 최저 기온과 비교하면 12도나 높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선선해지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겠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4도, 낮 최고 기온 16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높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 꽃샘추위가 올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 소식이 없다 보니 공기가 점점 더 메마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 화재 예방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동안 벚꽃이 급히 지거나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4.1도, 습도는 25%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